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매실링입니다. 이번 영상은 강사 vs 수실랭 1화인데요.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수능 미슐랭인 저와 그리고 패널들이 저희 수능 미슐랭 영상을 함께 만들었다면 올해는 이제 새롭게 기획한 이제 코너인데 이제 강사분과 제가 직접 출연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강사 vs 수실랭 코너는요,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과목별 공부법을 강사분과 제가 토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공방전이라고 해서 강사분에 대해 이제 대중들이 갖고 있는 오해 혹은 공격받을 만한 지점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강사분께 솔직하게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강사가 직접 설명하는 강의 활용법이라고 해서 이제 강사분이 직접 자기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제 1화는 이제 생명과학원 1타이신 윤도영 원장님과 함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도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 수능 미슐랭 선생님께서 학생을 위해서 이제 기억을 잘 하셨기 때문에 뜻깊은 자리에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1번 타자죠. 제가 잘해야 제 이후에 오실 선생님들도 좀 뭐 부담도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이제 겸손한 모드로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원장님이랑 빅킬러를, 그러니까 신경전도나 근수축 같은 이런 거는 빼고 그냥 빅킬러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합리적일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생명과학원에 한정된 게 아니고 과학 탐구 전 과목에 다 해당되는 건데 수학이랑 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난이도와 배점이 무관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거 2점, 어려운 거 4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과학은 쉬운 것도 2점 반, 3점 반이고 어려운 것도 2점 반, 3점 반입니다. 킬러를 아무리 맞춰봐야 2점짜리인 거는 있고 빅킬러를 하나 탁 틀리면 걔가 3점짜리인 경우 이런 게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이 킬러를 맞추는 것보다 빅킬러를 안 틀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빅킬러를 꼭 먼저 하고 이제 킬러를 나중에 해라. 우리가 흔히 빅킬러라고 하면 이제 생명과학원 단원이 총 5개인데 이 중에서 4단원을 제외한 1, 2, 3, 5 이렇게 4개가 이제 주로 빅킬러인데요. 그 중에서 1, 2, 5까지는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단순 암기.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3단원 같은 경우는 양도 많고 거기서 7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단순 암기가 아니란 말이죠. 3단원은 이제 암기가 우선이 아니고 이해를 먼저 하고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2022학년도 수능 15번 이게 체온 문제였는데 이제 정답률이 매우 낮았어요. 사실 체온이면 전형적인 빅킬러인데 그 이유가 이 체온이란 게 이게 여러 가지 그 형태로 출제가 되고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배웠으면은 이제 저한테 배웠으면 그렇게 배웠겠죠. 근데 어쨌든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배웠으면은 이제 맞출 수 있었는데 그냥 좀 터프하게 말하면은 대충 배운 거죠. 대충. 근데 대충 배우면은 이제 틀리도록 문제가 설계가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암기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못 풀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는 그냥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적절하게. 그 정도? 근데 저는 이제 그 원장님 수업과 다르게 좀 더 좀 러프한 얘기를 하면 결국에 저는 기출 문제를 한 2-번 정도 빅킬러는 꼼꼼하게 풀어보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문제를 맞고 틀리는 과정에서 내가 어디가 지금 암기가 덜 돼 있고 또 어디가 좀 기출에서 빈출되고 어디는 또 이해를 요구하는구나. 이제 그거를 기출 문제를 한 2-번 정도 반복하면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외에는 이제 저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빅킬러를 좀 만나보는 것으로 저는 그 정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기출 반복과 실무를 통해서 빅킬러를 많이 풀어보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장님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1등급 커트라인이라고 맞을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할까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고3들은 뭐 당연히 모르겠죠. 목표가 1등급이면 절대로 1등급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너무 우습게 보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B킬러는 일단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B킬러는 다 맞췄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킬러를 맞춰야 되는데 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쉬운 킬러, 어려운 킬러 이렇게 좀 나눠 보자고요. 근데 이것도 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제 2022학년도 수능 기준으로는 이제 쉬운 킬러가 1번 근수축, 이제 레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흥분의 전도와 막전이의 변화, 타임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분열과 염색체, 뭐 셀클, 뭐 요 세 개가 이제 쉬운 킬러였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개, 그 7번, 7번은 그 염색체 유무와 유전자의 개수, 크로모좀 디텍팅과 디비전 합친 거, 7번이었고, 16번은 이제 복대리 비전에서 부모를 추론하는 문제, 디덕션 문제, 얘가 제일 어려웠고, 그다음 이제 17번이 그 디비전인데 그 감소 분열에서 이 숫자를 주는데 거기서 이제 돌연변이가 나는 케이스였고 마지막 19번이 이제 가계도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어려운 킬러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 네 개를 다 틀리면 2등급이에요. 1등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1등급을 받으려면은 일단 B킬러 다 맞춰야 되고 쉬운 킬러 다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어려운 킬러 4개 중에 하나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 받기가 진짜 어렵다는 얘기예요. 진짜 어렵다. 2등급은 그래도 할만해요. 왜냐면 2등급은 어려운 킬러는 다 틀리면 되거든요. 쉬운 킬러까지만 다 맞추면 돼요.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쨌든 이제 킬러를 뭐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킬러를 공부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이제 본질적인 원리를 습득을 해야죠. 이제 각각의 주제들이 있는데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흥분의 전도와 막전이의 변화다. 그럼 이제 본질적인 원리는 뭐 제가 만든 명제들의 집합, 뭐 윤주 타임 세그멘테이션. 이거 뭐 증명도 다 돼 있어요. 사실 뭐 증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수능에서.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형식이거든요. 형식. 그러니까 주제, 형식. 그러니까 주제가 뭐 막전이의 변화, 흥분 전도다. 그럼 그 안에서 문제가 형식이 쫙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평가 기출문제 쭉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표준 문제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형식을 변형을 시켜서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시냅스를 추가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전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도와 전달을 같이 낸다든지 뭐 아니면은 자극을 준 지점이 어디냐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형식의 변형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시간을 바꾸는 거죠. 시공간을 뒤집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출제되는 형식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열심히 문제를 풀어봐야죠. 각각의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지만 형식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형식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원장님은 1등급 맞을 생각으로 공부하면 1등급 절대 못 받는다. 그렇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킬러를 또 나누셨죠. 킬러를 이제 좀 쉬운 킬러, 어려운 킬러. 저는 이제 그걸 좀 전형적이다랑 비전형적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작년 그 타임 세그멘테이션이나 근수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레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전형적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전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쉬운 킬러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작년에 그 네 문제 7번, 16, 17, 19번인가요? 사실 가계도는 뭐 전형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가계도는 원래 어려운 주제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로 이제 또 나눠서 또 원장님은 설명하셨고 근데 어찌 됐든 그 네 문제를 못 맞추는 순간 1등급은 날아가니까 그 전형적인 킬러를 맞춰도 2등급이다. 최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무조건 1등급 커트라인 맞출 생각 공부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킬러까지 다 대비를 어느 정도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진짜 중요한 하이라이트인데 자, 작년 수능에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비전형적인 킬러
킬러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장님은 그냥 어려운 킬러. 어려운 킬러. 그 어려운 킬러였던 7번, 16, 17, 19번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미슐랭 선생님께서는 그 이제 전형적이다, 비전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2022학년도 수능에서 어려운 네 문제가 이제 선생님 기준으로는 비전형적이었죠, 그죠? 근데 뭐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하자면은 킬러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식. 첫 번째는 당해년도 육모나 구모에서 힌트를 주는 문제. 그러니까 육모나 구모에서 요런 형식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11월에서 이제 약간 바꿔서 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2021학년도 수능 13번이 뭐였느냐면은 그 일반 유전이랑 복대립 유전을 막 섞어 놓고 이제 뭐 복대립 유전의 우열 관계 찾고 이런 문제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9월 모의 수능에 똑같은 게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11월 진짜 수능에서는 물론 이제 약간 바꾸기는 했지만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당황할 일은 없죠. 2달 전에 봤던 게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뭐, 그러니까 난이도와 상관없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낯이 익으면 뭐 그냥 쉽게 풀 수 있죠. 근데 작년에 그 어려운 킬러 4개는 약간 이제 차이는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수능 19번 가계도 같은 경우는 9월 모의 수능이 이미 나왔던 거예요. 단 이제 9월 모의 수능에서는 뭐라고 줬냐면 대문자 A랑 소문자 B의 합이 얼마다 이렇게 줬는데 이게 주제는 똑같은데 이제 진짜 수능에서는 이 대문자 소문자를 기억 니은으로 가려버리니까 그러니까 형식을 약간 뒤튼 거죠. 근데 약간만 뒤틀어도 우리 학생들은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웠고 그 다음에 17번도 사실은 구모에 나왔어요. 이제 구모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이제 동그라미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 쫙 깔아놓고 얘네 셋이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다. 이런 형식은 이제 그 당해년도 9월 모의 수능에 이미 나왔었는데 이걸 또 이제 진짜 수능에서는 돌연변이랑 같이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9월에는 돌연변이 없이 012를 냈었는데 11월에는 012를 똑같이 내기는 했는데 돌연변이랑 같이 내니까 또 어버버한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본질은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본질이 똑같아도 형식이 바뀌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게 어렵게 느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작년 16번 같은 경우는 아주 먼 옛날에 2018학년도 9월 모의 수능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 해 진짜 수능에는 안 나왔죠. 그런 주제가 있거든요. 이제 모의 수능에 한번 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학생들이 너무 못 풀었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더 좋은 문제가 있다거나 그래서 모의 수능에는 출제를 했지만 그해 수능에는 안 나왔던 주제들이 이제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이제 소환을 해와 가지고 물론 훨씬 어렵게 내기는 했지만은 이건 이제 옛날에 너무 먼 옛날에 힌트를 줬던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걸 뭐 열심히 공부를 이제 뭐 안 한 거죠. 마지막으로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모좀 디텍팅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교육청에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작년 수능이 특히 어려웠던 이유가 이제 선생님 표현을 빌자면은 전형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되게 어려웠다. 근데 그 말씀도 사실 맞습니다. 저 동감하고요. 근데 그 전형적이지 않은 것들도 다시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해년도 육모나 구모에 힌트를 줬지만 11월에 이거를 한 번 더 꼬았기 때문에 이제 비전형적이 된 게 있고 아니면은 너무 먼 옛날에 한 번 힌트를 줬고 그래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탁 내면은 이제 또 학생들이 못 풀고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서 저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감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그 최고 난도 킬러 4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생명과학원에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당연히도 6, 9평 씹어 먹어야죠. 저는 이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당연히도 6월, 9월은 40문제는 그냥 암기를 전부 다 하라고 저는
그래서 제 옛날에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1순위고 그 2순위가 뭐 엔제나 실무가 아니고 옛 기출 중에서 아직 출제되지 맞아요. 않은 것 혹은 중요한 옛 기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2순위가 되겠네요.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은 분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거는 그냥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풀어보는 것이고 분석은 이제 사실 강사들이 해야죠. 근데 그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쌤도 말씀하셨지만은 옛날 모의 수능에는 출제가 이미 됐는데 그 해에 진짜 수능에는 안 나온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묵혀져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육모, 구모 나온 뒤에 그럼 이제 막 실모가 마지막에 쏟아질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육모, 구모를 변형시키는 문제가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최대한 육모, 구모 이게 뭘 올해면 올해 육모, 구모를 잘 변형시키는 출제자의 사설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 꼭 그 저란 얘기는 아니고 뭐 저도 뭐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다양하게 잘 변형시키는 게 뭐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이건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낯선 문제를 되게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낯선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생뚱맞은 문제들은 수능에 안 나와요. 그것도 맞죠. 아니 실제로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이제 수능에서 어려운 킬러들은 전부 다 무언가를 변형한 거예요. 무언가를 변형한 거. 단 변형을 조금 했느냐 많이 했느냐의 차이인데 변형을 조금 하는 문제도 나오고 변형을 많이 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육모 구모에 전혀 언급이 없던 문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은 원장님은 가려 풀어라 이 말씀 하시고 싶은. 가려서 풀려도 가려서 푼다? 그러니까 뭐 푸는 건 뭐 많이 풀어서 그러니까 킬러만 놓고 보면 많이 풀수록 좋다고 봐요 저는. 뭐 다다익선. 물론 이제 모의고사가 오류가 없다는 전제는 있어야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원장님이랑 이렇게 얘기 나누고 또 꼭 하나 이제 학생들한테 언급하고 싶은 게 제가 뭐 원장님도 다다익선이라고 하셨고 저도 뭐 구평 이후에 실무 많이 풀어보라고 얘기해서 이제 좀 컨텐츠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까봐 제가 이거 꼭 드리고 싶은 게 하고 싶은 말이 하위권 분들, 중위권 분들은 컨텐츠 집착할 필요 없어요. 막 실무 많이 풀어야 한다고 해서 막 원장님 더급파 있죠? 더급파 외에 다른 것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지 마시고 성적이 낮을수록 그냥 그 실무를 적은 회분이라도 완벽하게 20문제를 30분 내에 다 맞는 거를 목표로 반복을 하는 게 좋고 상위권 이상부터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아니, 목표가 3등급이면 실무를 풀 필요는 없어요. 아니 B킬러만 다 맞추면 3등급 나오는데 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안하니까 몇 개는 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실무를 풀 때 풀더라도 킬러를 풀 필요가 없다. 킬러 버리고 푼다? 아니 옛날에 우리 수학 가형 시절에 30번 그냥 버린 학생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목표가 2등급이라도 어려운 킬러는 아예 그냥 찍으면 돼요. 어차피 객관식이잖아요. 그거를 풀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B킬러 푼 거 점검을 하는 게 맞지. 원장님 말씀은 뭐 더급파만 20문제 완벽히 맞추기 위해 반복해라 보다도 그것도 그냥 버려라. 킬러 버려라. 버리고 그냥 15문제만 2, 3등급 못 풀면 다양하게 풀어라. 15문제만 이 말씀이시네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원장님.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생명과학원은 얼마나 이제 기출 문제를 푼 다음에 얼마나 엔제나 실무를 풀어야 될지 그 양을 좀 정해주길 바랄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출 문제가 한 10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뭐 B킬러가 뭐 당연히 600개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B킬러냐 킬러냐에 따라 좀 역시 또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B킬러 먼저 말씀을 드리면 B킬러는 일단 기출을 풀어야 되고요. 근데 솔직히 기출이라고 뭐 어떻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B킬러는. 그러니까 기출을 여러 번 푼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B킬러만 놓고 보면.
아, 2번이면 충분하죠. 그러면 이제 B킬러만 놓고 보면 일단 기출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N제를 거쳐서 실무로 갈 거냐, 바로 실무로 갈 거냐의 문제인데 시간이 충분하면 뭐 N제 지나서 가는 것도 좋아요. 그게 뭐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B킬러라고 제가 강조드립니다. N제 생략하고 바로 실무로 가도 나쁘지 않다. 뭐 그 정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킬러인데 킬러는 일단 당연히 기출부터 봐야겠죠, 그죠? 근데 기출은 평가원과 교육청이 조금 이렇게 무게감이 달라요. 아무래도 그 교육청은 뭐 N제 실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전체적인 퀄리티가 평가원은 당연히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일단 기출을 보되 이게 킬러 같은 경우는 기출도 많지도 않아요. 뭐 한 1000문제 있어도 그 중에 한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300개? 300 몇십 개? 그 정도니까 뭐 금방 볼 수 있을 건데 그거는 뭐 한 2번은 봐야겠죠. 아무리 못 봐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흐름을. 수학도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수학도 기출을 그래서 연도별로 배열하시는 강사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원장님은 생명과학원의 유전이든 그렇죠. 신경전도든 뭐든 그 라인 문제들은 흐름이라는 거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연도별로 봐야죠. 그러니까 보다 보면 그러니까 충분한 실력이 있는 학생은 보여요. 이 흐름이란 게 이해 6월엔 요걸로 했고 9월엔 요걸로 했는데 11월엔 요걸로 했구나. 킬러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긴 한데 꼭 N제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N제랑 실무랑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이걸 학생들이 꼭 정확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이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생명과학 응시자가 134만 4,726명이었는데 그중에 만점자가 138명이었어요. 네, 진짜 적죠. 1000분의 1, 0.1%. 이 정도면 뭐 진짜 적은 겁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2022학년도 수능의 경우 다 맞으면 100분위가 100. 근데 2점짜리 하나 틀려도 100분위가 100. 3점짜리 하나 틀려도 100분위가 100이었어요. 다 맞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다 맞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 만점을 받을 수 없는 시험인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아니, 만점 못 받은 학생이 99.9%니까. 만점 받은 학생이 0.1%니까. 왜 제가 얘기를 하냐. 만점을 못 받는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를 버릴 거냐가 진짜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하냐. 킬러의 관점에서 보면은 N제랑 실무랑은 목표가 다르다고. 자, N제는 논리적 비약 없이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자. 시간 재지 말고. 실무는 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얘를 내가 풀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결정.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대부분 버려요. 그렇죠. 버리죠. 근데 그걸 문제를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고. 왜냐면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버리고 버려야 되는 문제인데 풀고 있고 이러면은 그냥 바로 1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는 어떤 문제를 버릴지를 연습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꼭 N제를 먼저 하고 실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좀 정리를 제가 다시 한번 하면요. 그 비유전, B킬러, 요 B킬러. 파트는 기출하고 N제는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야 된다. 실무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유전은 반드시 N제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N제 풀 때랑 실무 풀 때랑은 다르다. 그죠? N제 풀 때는 시간 재지 말고. 시간 재지 말고 논리적 비약 없이 맞추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실무 풀 때는 내가 깜냥이 안 된다, 버린다 하는 그 판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얘를 풀 거냐 찍을 거냐를 정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특정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다음 풀어요. 이거는 제대로 풀면 안 돼요. 어차피 제대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비약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면 뭐가 더 그럴듯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가원이라면 이 둘 중에 뭐를 정답으로 출제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평가 문제는 내가 잘못 찍었을 때 모순이 금방 나와요. 그렇잖아요. 잘못 찍었을 때 모순이 안 나오면
한참 가서 모순 나오면 그건 진짜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근데 최소한 평가원은 그렇게 안 내요. 잘못 찍었을 때 모순이 바로 나와요. 근데 이제 나쁜 실무들은 잘못 찍었을 때 한참 가야 모순이 나오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문제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런 거 좀 지키자고요. 원장님이 그럼 실무만큼은 막 비약하고 찍어가면서 그렇죠. 하는데 평가원이 근데 그걸 너무 돌아가게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내니까 믿고 찍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사설 그 출제하시는 분들도 문제를 평가원스럽게 좀 내달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잠깐만 돌아와가지고 그럼 엔제 몇 건 실무 얼마나 푸는 걸?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쌤들 건 잘 모르겠고 뭐 요즘은 뭐 꼭 강사들만 엔제 실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이게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팀들 이제 엔제도 만들고 실무도 만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엔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렇게 다양한 형식을 풀어보는 게 좋죠. 다양한 형식. 그러면 원장님은 엔제를 좀 많이 푸는 걸 추천하시는 거네요. 오히려. 왜냐하면 실무는 못 풀 거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 시간을 막 오버해가지고 40분에 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실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무는 목적 자체가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내가 풀 건지 찍을 건지를 연습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안목을 키우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엔제는 본인이 커리 타는 강사분 걸 다 풀고 시간이 나오면 그렇게 엔제만 직접 제작하는 강의 없이 뭐 그런 거를 뭐 한두 번 정도 논리적 비약 없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실무 같은 경우는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막 풀면 안 되네요 이게. 왜냐하면 찍었을 때 엄청 돌아가게 하는 문제가 많은 실무를 푸는 건 또 그건 곤란하죠.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가려가면서 몇 개 풀어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금기시 하는 게 뭐 최소한 저는 그래요. 한 문제 안에서 여러 번 찍는 문제는 안 낸다. 저는 안 내요, 최소한. 그 다음에 잘못 찍었을 때 너무 많이 돌아가는 문제는 저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가려가면서 좀 최대한 풀 수 있을 만큼 푸는 거죠. 많이 풀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풀면 좋은데 너무 돌아가게 하는 찍었을 때 그거는 버려라 이 말씀이시네요. 이제 공법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인데, 고2 학생들이 또 이 영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2 때는 생명과학원을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게 맞을지. 그렇죠. 고2 때부터 뭐 정시 파이터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걔들은 공부를 안 해요, 일단. 그러니까 내신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수능을 위해서 생명과학원을 공부한다. 그 시간에 수학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정시 파이터라고 자칭하는 분들은 수학해라. 수학해라. 과학하지 말고. 그러니까 고2를 위한 수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이게 학교마다 내신 문제는 편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신 문제를 수능스럽게 내주는 학교가 있고 수능이랑 아무 상관없이 내는 학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참 게 어려운데 사실 수능스럽게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개념 기출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고2 분들 중에서도 막 엔제를 뭐 풀까 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원장님이랑 똑같이 그냥 개념 기출까지 하면 좋은데 사실 기출도 끝내기 어렵죠. 거기까지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더 이상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그 시간에 수학을 해야죠.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수학.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나는 고2 때 개념 기출까지 했어. 그러니까 고2 겨울부터, 사실 고2 겨울부터 이제 고3이라고 치잖아요. 그죠? 그럼 고2 겨울부터는 나는 바로 엔제를 할 거야. 이게 제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아주 무조건 망해요. 필망이에요. 필망. 그러니까 기출은 무조건 다시 봐야 돼. 이유는 딱 하나.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책인데도 고2 때 보는 거랑 고3 때 보는 거랑 재수 때 보는 거랑 삼수 때 보는 게 달라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고2 학생들은.